윤석열 탄핵 또 계엄령 이런 것들은 수시로 얘기를 하되 내 입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게 내 구속을 자꾸 연상을 시키면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네, 이재명 입에서 김건희가 사라진 까닭. 이것은 지금 시간이 이슈 1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요점만 말씀드려도 이거는 뭐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어차피 대선까지는 대법원 판결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대법원에서 땅땅땅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하고 또 100만 원 이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피선거권 출마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재판을 지연시켜서 대법원 판결 전에 대선을 강행을 시켜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등극을 해야 대법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런 시나리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2년 넘게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빨리 중단을 시키고 탄핵으로 끌어내려야 차기 대선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얘기를 뭐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 얘기는 수시로 하는데 김건희 얘기를 한 달 보름 전부터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과 계엄령 얘기는 하다못해 국회에서조차 하는 이재명이 김건희 얘기는 싹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건희 특검으로 인해서 김건희 이제 구속, 윤석열은 탄핵이란 말에 연계가 돼 있고 김건희는 특검을 통해서 구속을 시키자 하는 그런 게 이들의 최종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김건희 구속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도 이제 구속이 초읽기로 우리가 보는 그런 그 분석의 툴로에서는 틀림없이 뭐 법정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속이 임박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버랩이 되면은 김건희와 이재명이 동시에 구속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 인식을 이미지를 심켜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김건희 자기에게는 구속이란 말이 따라붙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게 최선이다. 윤석열 탄핵 또 계엄령 이런 것들은 수시로 얘기를 하되 이 김건희는 내가 직접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김건희 구속은 내 구속을 연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본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누가 참모들이 진언을 한 게 아니고 이게 내 구속을 자꾸 연상을 시키면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김건희 구속이란 말을 입에 대지를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여의도 소식통의 분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의도적인 재판 지연에 더 주력을 한 것이고요. 최근만 볼까요? 11일 대장동 재판에 사유서 제출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재판 지연의 하나의 고도의 술책이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를 바꿔달라 재배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신준우 부장판사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재배당 다른 판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증인이 불출석하면요 다른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처럼 저런 무단 불출석 이것은 당연히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이니까 이것은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계속 이러면은 이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한결같은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불출석을 하면요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자꾸 재판부로서는 재판부의 그런 그 위험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예고 없이 불출석하면요 이건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구속하겠다, 계속 이렇게 되면 구속하겠다라는 얘기도 재판부가 하지 않는 상황은 명백하게 특혜다 하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판 지연 전체에 지금 이재명은 물론 부산 금정구에 사활을 걸고 자주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재판 지연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가 요즘의 최대의 관심사일 텐데요. 바로 이재명 입에서 김건희가 사라졌다 하는 얘기를 또 하나, 바로 한동훈이 이재명과 결을 같이 하는 게 이제 분석가들, 이 야당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나요? 바로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굳이 내가 안 해도 지금 현재의 집권당 쪽에서 김건희를 옥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잘됐다. 나는 내가 김건희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또 하나 있는 것이죠. 대신 김건희 얘기를 전혀 안 하면은 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로 그 김건희 얘기는 누굽니까? 박찬대, 자기가 수적으로 부리는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김민석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김민석을. 14일 국회에서도요, 박찬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라인 몇 명 바꾼다고 김건희 관련 의혹이 없어지지 않는다. 바로 옆에 있는 김민석도 또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측천무후 이래 가장 강력한 건의무후다. 건의무후는, 측천무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 당나라 때 고종의 부인 황후였는데 굉장히 아주 권력욕에 빠져서 스스로 황제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측천무후입니다. 이 측천무후를 앞으로 살짝 바꿔서 건의무후라고 전행을 일삼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런 닉네임을, 그런 프레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친명계 지도부, 즉 박찬대와 김민석 입을 통해서 이재명은 가만히 있고 계속 김건희를 공격을, 그러니까 대리 주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타를 구해서 당신들이 나는 지금부터 김건희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계속 공격을 지금처럼 해줘. 내가 자꾸 김건희 얘기를 하면은 내 구속도, 김건희 구속이 결국은 이재명은 그렇다면 구속이 안 되냐라고 연상을 해서 나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니까 나는 지금부터 김건희 얘기를 안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구속 위기를 느낀 이재명이 구속을 시키라라고 외치는 김건희와 분리 작업에 나섰다 하는 얘기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어떻게 될지 여야의 정말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구속 또는 구속을 요구하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가 3류도 아니고 4류도 아니고 지하실에 갇혀 있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참 씁쓸합니다. 야당의 대표도 구속 위기에, 저는 구속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또 집권당의 대통령의 부인은 공인은 아니죠. 공적인 그런 타이틀 지위는 없으니까 공인은 아닙니다만은 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구속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되고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집권당의 대표 또한 검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습,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일각에서는 김건희를 둘러싸서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이 통했다 하는 얘기도 지금 김민석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복잡하게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된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